프랑스 기자의 눈에 비친 작은 나라의 큰 싸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만두 하나가 국경을 넘어 일으킨 파장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한국 만두가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우리 문화를 훔쳤다는 주장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음식 분쟁이 아닌 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김치 논쟁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문화전쟁,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작은 만두 속에 담긴 수백 년의 역사와 가족의 자부심, 그리고 세계를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작은 나라의 이야기. 선입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한 서양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만두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듀랑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기자예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 선거, 세계 지도자들 간의 큰 회담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다녀온 곳들과 만났던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출장에서 가져온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상사인 필립이 들어왔어요. 말이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필립이 제 책상에 폴더 하나를 던지며 말했어요. 목요일에 출발해. 저는 그 폴더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정치적 위기? 경제 문제? 필립은 고개를 저었어요. 만두에 관한 거야. 만두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음식 이야기 때문에 전 세계를 가로질러 가라고요? 그냥 음식 이야기가 아니야. 필립이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만드는 특별한 만두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어. 중국인들이 이에 대해 매우 화가 났지. 한국이 자신들의 음식 문화를 훔쳤다고 생각하거든. 양국 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강력한 중국과 현대적인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한국 만두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어차피 모든 만두는 중국에서 온 거 아닌가? 이건 중요한 일이야, 말이. 필립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문화를 소유하는지, 누가 전통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서 가장 지루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별 기대 없이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노트북, 카메라, 몇 벌의 따뜻한 옷을 던져 넣었죠. 온라인으로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찾아봤지만 깊이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에 스토리가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이 중국 음식을 베끼고서 어떻게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가방을 닫으면서 침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흘깃 봤어요. 한국은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죠. 그 나라가 진정으로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택시가 공항을 향해 파리를 가로지르는 동안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도시가 창밖에서 흐릿하게 보였죠.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옛날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비행기가 쿵 하고 착륙하면서 저는 깜빡 잠들었다가 깼어요. 작은 창문 밖으로 보니 우리는 한국의 서울에 도착해 있었죠.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있었더니 다리는 뻣뻣하고 머리는 멍한 느낌이었어요. 머리 위 수납장에서 가방을 꺼내고 다른 승객들을 따라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서울공항은 정말 놀라웠어요. 크고 깨끗했으며 파리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거든요. 자동 보도가 사람들을 여러 방향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고 스크린에서는 알록달록한 광고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달콤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답니다. 출구 근처에서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죠. 듀랑 씨? 저는 지영이에요. 그녀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통역을 맡게 될 거예요. 지영 씨는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정말 빨리 걸었어요. 분비는 공항을 지나가는 동안 따라가느라 서둘러야 했죠. 그녀는 가는 길에 여러 가지를 가리키며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얼굴에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차와 버스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멀리서는 높은 건물들 뒤로 산들이 솟아 있었고 그 건물들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답니다. 놀란 표정이네요. 우리가 택시에 타는 동안 지영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잠시 멈추며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크고 현대적일 줄 몰랐어요. 지영 씨가 미소 지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그저 작고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중국과 일본만 알고 있죠. 제 뺨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니까요. 우리 택시는 네온사인이 줄지어 있는 넓은 거리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일부 간판은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제게는 네모와 동그라미 같아 보였죠. 다른 것들은 영어로 되어 있었고요. 인도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알록달록한 머리를 한 10대들, 손을 잡고 있는 가족들. 이 만두 이야기 말인데요. 전문가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들이 꽤 화가 난 것 같던데. 지영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단순히 만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죠. 오랫동안 더 큰 나라들이 한국 것들을 가져가서 자기 것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택시가 좁은 거리로 접어들었는데 양쪽으로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매콤하고 감칠맛 나고 달콤한 냄새들.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비행기 음식이 별로 배부르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배고프세요? 지영 씨가 물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요. 만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음식을 먹으면 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택시가 나무문과 종이 등이 있는 작은 식당 앞에 멈췄어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탁자 주변에 방석에 앉아 있었고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 속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할 거예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먹어봐요. 음식은 말보다 더 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영 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쩌면 이 만두 이야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루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영 씨와 함께 한 큰 저녁 식사 후에 생각보다 잘 잤답니다. 한국 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맵고 달고 시고 짜고가 한꺼번에 느껴졌거든요. 혀에는 여전히 그 새로운 맛들이 남아 있었죠. 오늘은 제 첫 번째 실제 취재일이었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특별한 만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지영 씨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김 셰프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그분은 만두명인이세요. 가족이 3대째 만두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거리는 이미 일터와 학교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우리는 파리의 지하철보다 더 깨끗하고 조용한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노인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공손하고 질서 있게 보였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우리는 좁은 거리와 작은 가게들이 있는 동네를 걸었어요. 이곳의 건물들은 기와 지붕과 나무문이 있는 좀 더 오래된 모습이었죠. 고양이들은 햇볕 뜨는 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시장 노점에 채소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김 셰프의 식당은 작았지만 깨끗하기 그지없었어요. 바깥의 간판에는 만두 그림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회색 머리카락에 다정한 눈빛을 가진 남자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주변에 작은 만두들이 수놓아진 하얀 셰프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마늘, 생강, 그리고 제가 이름 붙이지 못하는 달콤한 무언가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김 셰프는 우리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죠. 큰 금속 그릇에 재료들을 섞으면서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별한 만두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지영 씨에게 말했어요. 중국과 논쟁을 일으킨 그 만두요.
지영 씨가 김 셰프에게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두 종류의 반죽을 꺼냈어요. 하나는 하얀색이고 다른 하나는 약간 초록빛이 나고 있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반죽을 얇은 원형으로 밀고 있었어요. 셰프님께서는 특허를 받은 두 가지 특별한 한국 만두가 있다고 하세요. 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김치 만두와 갈비 만두예요. 특허는 단지 레시피가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모양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거래요. 김 셰프는 몇몇 만두에 매콤한 냄새가 나는 빨간 혼합물을 채웠는데 지영 씨가 설명하길 그것은 김치였어요. 다른 것들은 채소와 섞인 어두운 고기로 채웠는데 그건 갈비, 즉 한국식 양념 소고기였답니다. 그가 각각의 만두를 접는 방식은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쁜 모양을 만들기 위해 그의 손가락은 특별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몇몇은 가장자리를 따라 주름이 있는 반달 모양처럼 보였고 다른 것들은 위쪽이 모여있는 작은 주머니 모양이었어요. 중국 만두는 모양이 달라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어요. 속 재료도 다르고요. 한국 만두는 한국 재료와 한국 조리법을 사용하죠. 김 셰프는 몇몇 만두는 찌고 다른 것들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접시에 담았어요. 김치 만두는 매콤하고 상큼했어요. 갈비 만두는 풍부하고 달콤한 맛이었죠. 둘 다 전에 맛본 적 없는 방식으로 맛있었답니다. 왜 중국인들은 이 만두들에 대해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접시를 비운 후에 물었어요. 지영 씨가 제 질문을 통역했어요. 김 셰프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대답했죠. 셰프님 말씀으로는 중국은 모든 만두가 원래 자기들에게서 왔다고 생각한대요. 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 만두는 수백 년에 걸쳐 변화하면서 다른 것이 되었대요. 프랑스 빵과 이탈리아 빵이 둘 다 빵이지만 다른 것과 같은 이치처럼요. 김 셰프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는 동안 저는 그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후 어려운 시기에 만두를 만드는 그의 할머니, 이 식당을 여는 그의 아버지, 요리학교에서 공부하는 그의 아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네요. 문득 깨달아 말했어요. 역사네요. 가족이고요. 자부심이죠. 지영 씨가 제 말을 번역했을 때 김 셰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식당을 나설 때 제 노트북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엔 이 이야기가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음식을 두고 벌이는 바보 같은 싸움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작은 나라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관한 거였죠.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 도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 취재를 맡은 이후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그 답을 찾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 씨는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김치에 관한 박물관이었죠. 김치는 한국인들이 거의 모든 식사에 먹는 매콤한 발효 채소 반찬이에요. 어제 만두에서 맛봤었는데 낯설지만 흥미로웠답니다. 박물관은 밝은 빨간색 벽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는 배추와 다른 채소들의 사진으로 꾸며져 있었죠. 안경을 쓴 친절한 여성이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분이 바로 박물관 관장인 이 박사님이었답니다. 김치는 몇 년 전에 자체적인 국제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박사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중국이 김치가 자기들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려 했거든요. 박물관의 첫 번째 방은 김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래된 토기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고 수백 년 전 고대 한국인들이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한 전시물에는 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연대표가 있었어요. 이 박사님이 계절에 관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옛날에는 한국의 겨울이 매우 추웠어요. 지영 씨가 통역했어요. 사람들은 겨울 동안 먹을 채소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소금과 향신료로 배추와 다른 채소를 발효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로 가득 찬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어떤 것은 배추로 만들어져 있었고 다른 것들은 무, 오이 또는 파로 만들어져 있었죠. 몇몇은 향신료로 진한 빨간색이었고 다른 것들은 하얗거나 노란색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랐답니다.
200가지가 넘는 종류의 김치가 있어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한국의 각 지역마다 자기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거든요. 이 박사님은 김장이라는 것에 관한 큰 전시물을 보여주셨어요. 지영 씨가 설명하길 이것은 공동체로서 함께 김치를 만드는 전통이었답니다. 옛날에는 마을 전체가 가을에 모여서 겨울 내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김치를 만들었대요. 김장은 이제 유네스코에 의해 중요한 문화 전통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의 일부랍니다. 다음 방은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김치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발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건강한 박테리아가 들어있는지, 왜 사람들의 몸에 좋은지 등이요. 그래프와 차트는 한국 대학들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국이 김치가 자기들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을 때 한국이 화가 난 이유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영 씨가 제 질문을 통역했을 때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우리를 2020년 김치 분쟁에 관한 전시물로 안내했죠. 중국이 파오차이라는 것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았어요. 우리가 벽에 있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지영 씨가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중국 언론은 한국 김치가 단지 중국 파오차이의 한 종류일 뿐이라고 말했죠. 한국인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이 박사님이 두 음식이 나란히 있는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파오차이는 김치와 달랐어요. 덜 빨갛고 채소 조각이 더 크며 더 많은 액체에 떠 있었죠.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영 씨가 계속했어요.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만드는 방법도 달라요.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김치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그저 화만 낸 게 아니에요. 이 박사님이 열정적으로 말하는 동안 지영 씨가 통역했어요. 세계의 증거를 보여줬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두 음식을 맛보게 했어요. 우리의 과학적 연구를 공유했고 역사적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했답니다. 우리가 마지막 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곳에는 김치의 전 세계적 인기 증가를 보여주는 세계 지도가 있었죠. 사진들은 미국, 프랑스 및 다른 나라들의 유명 셰프들이 요리에 김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실 그 분쟁이 김치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지영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논란에 대해 들은 후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시도해보고 싶어 했거든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종종 간과되었던 나라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죠.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사실과 역사, 그리고 자부심으로요. 처음 이 취재를 맡았을 때 얼마나 무시했었는지 기억났어요. 한국 문화가 그저 중국이나 일본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고 있었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 씨에게 물었어요. 만두 특허의 법적인 측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문제가 어떻게 국제적인 분쟁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처음으로 저는 실제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쓸 것이라고 예상했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일주일이 인터뷰, 맛있는 음식, 새로운 발견들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답니다. 어제는 한국이 어떻게 특허를 통해 자국의 만두 디자인을 보호하는지 설명해 준 변호사를 만났었어요. 국가들이 특별한 음식과 전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제법에 대해서도 배웠죠. 복잡했지만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 앉아 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들은 사실, 이야기, 그리고 관찰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순한 음식 싸움에 관한 간단한 기사를 쓸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파리에 있는 상사 필립이었죠. 말이, 그 만두 기사는 어디 있지? 오늘 필요해. 그가 말했어요. 아직 작업 중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더 복잡하네요. 그냥 간단하게 해. 필립이 말했어요. 우리 독자들은 가볍고 재미있는 걸 원해. 아시아인들이 만두 때문에 싸우는 특이한 이야기 말이야.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도 정확히 그런 종류의 기사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들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와 역사와 문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무례한 일이 될 거였죠. 오늘 밤까지 뭔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약속했지만 사실 무엇을 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지영 씨가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저를 만났어요. 우리는 궁궐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죠. 건물은 아름다운 나무들보와 미닫이 종이문이 있는 오래된 곳이었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 앉았고 서버들이 함께 나눠 먹을 여러 작은 접시들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우리 만두에 대해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먹는 동안 지영 씨가 물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요리들을 바라봤어요. 각각 자신만의 역사와 의미가 있는 음식들이었죠. 김 셰프의 자랑스러운 가족 전통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박사님의 김치에 대한 열정적인 옹호가 떠올랐고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이것이 단지 만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존중에 관한 거예요. 마땅한 곳에 공로를 인정하는 거죠. 각 문화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영 씨가 미소 지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길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문화를 보호하는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 썼어요. 화난 말이 아니라 증거와 국제 시스템으로요. 음식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진화하는지,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나눌 때 눈에서 보였던 자부심을 묘사했죠. 심지어 제 자신의 실수도 인정했어요.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도착했던 것, 한국이 독창적인 것을 제공할 게 없다고 가정했던 것, 더 깊게 보고 더 잘 듣는 법을 배운 것 등을요. 파리에 착륙했을 때 완성된 기사를 필립에게 보냈어요. 그는 거의 즉시 전화를 걸어왔죠. 이건 내가 요청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야. 2주 후 독자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두 분쟁 뒤에 숨겨진 복잡성을 알게 되어 놀랐다고 했죠. 몇몇은 자신들의 문화적 오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몇 명은 심지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도 했답니다. 제 아파트에서 작은 꾸러미를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지영 씨가 준 선물이었죠. 한국 요리책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 어느새 쌓인 한국 용품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중국의 그림자 속에 사는 나라를 찾을 것이라 기대하며 한국에 여행했었어요. 대신에 자신만의 목소리, 자신만의 맛, 그리고 세계에서 당당히 서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진 자랑스러운 국가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만두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 자신의 가정을 넘어보고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준 작고 단순한 것으로부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